조금 더 하는 게 차별화야. 남들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쌓이면 큰 차이배. 현대자동차 센터 운영할 때 봤어. 다른 회사들은 수리만 해줘. 우리는 세차 서비스 추가했어. 수리 끝나면 차 깨끗하게 씻어서 내줘. 비용 조금 더 들어. 시간 조금 더 걸려. 근데 고객만 접도 훨씬 높아. 재방문율 올라가고 입소문 나고 조금 더 하는 서비스가 단골 만든 거야. 경쟁사랑 품질 비슷해도 우리 선택하게 만들었지. 친구가 식당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음식은 괜찮아. 근데 그뿐이야. 식당이랑 다를 게 없어. 조금만 더 하라고 했어. 반찬 하나 더 주든지 서비스로 후식 작은 거라도 주든지 작은 거라도 특별함 줘야 한다고 반찬 한 가지 추가했어. 원고 얼마 안 들어. 근데 손님들 좋아하더라고. 가마 여긴 반찬 푸짐하다고 방문 늘었어. 작은 차이지만 고객은 느껴. 그게 선택의 이유가 돼. 현대조선소 선박인도 할 때도 조금 더 했어. 전에 철저히 청소해. 페인트 보수하고 녹 제거하고 세배처럼 만들어. 다른 조선소는 기능만 되면 인도해. 신경 덜 써. 보기에도 좋게 만들었어. 선주들이 좋아했어. 배 받으면서 감동받는 거야. 그 인상이 다음 발주로 이어졌지. 조금 더 하는 건 습관이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야. 계속 하는 거지. 현대백화점 포장 서비스 신경 썼어. 다른 백화점은 기본 포장만 해. 그래갖고 우리는 리본도 달고 카드도 넣어줘. 추가 비용 조금 들어. 시간도 조금 더 걸려. 근데 고객들 선물용으로 우리 백화점 찾아. 포장 예쁘다고 작은 차이가 브랜드 이미지 만든 거야. 포장 하나로 고급스럽다는 인식 생긴 거지. 조금 더 하는 건 과하게 하는 게 아니야. 딱 조금만 10%만 더. 그게 백 차이 만들어. 현대전자 제품 포장할 때 설명서 신경 썼어. 다른 회사는 간단하게만 써. 그냥 그림 많이 넣고 단계별로 자세히 썼어. 제작비 조금 올라가. 근데 고객 불만 줄었어. 운영수 보고 스스로 해결하니까. AS 비용도 줄고 조금 더 투자한 게 비용 절감으로 돌아온 거야.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경쟁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해야 돼. 똑같으면 가격으로 경쟁하게 돼. 가격 경쟁은 서로 손해야. 현대상선 화물 처리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페이농 적재할 때 화물 손상 안 되게 완충제 더 넣어줘. 원가 조금 올라가. 근데 화물 타손율 낮아. 화주들이 안심하고 맡기지. 보험료도 낮아지고. 조금 더 신경 쓴 게 신뢰 만든 거야. 화주들이 다른 선사보다 운임 조금 비싸도 우리 선택했어. 조금 더 하는 게 피곤할 수 있어. 귀찮을 수 있어. 근데 그게 경쟁력이야. 남들이 안 하니까. 현대중공업 용접 품질 관리할 때 다른 조선소보다 검사 한 번 더 했어. 비파괴 검사 추가로 시간 들어 비용 들어. 근데 불량사전에 잡아. 나중에 큰 문제 안 생겨. 선주들이 품질 신뢰하게 됐지. 조금 더 하는 게 결국 이익이야. 당장은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이야. 직원 교육도 조금 더 했어. 다른 회사는 일주일 교육하면 우리는 2주일 했어. 더 깊이 가르쳤지. 교육 비용 더 들어. 근데 직원 실력 좋아져. 실수 줄고 생산성 올라가. 조금 더 투자한 게 몇 배로 돌아왔어. 좀 더 하는 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 고객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분위기를 느껴. 이 회사 뭔가 다르다고. 현장 안전관리 조금 더 했어. 법규 기준 이상으로 안전장비 더 좋은 거 쓰고 교육 더 자주 하고 협력 더 들어. 근데 사고 안 나. 공개 지연 없어. 결국 이익이야. 직원들도 안심하고 일하니까 생산성 올라가고 조금 더는 여유에서 나와서만 하려는 마음으로는 안 돼. 조금 더 주는 마음이 있어야. 고객한테 조금 더 주고 직원한테 조금 더 주고 품질에 조금 더 투자하고 그게 쌓이면 큰 회사 돼. 지금 하는 일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찾아봐. 어디서 10% 더 줄 수 있나? 시간을 10% 더 쓸까? 비용을 10% 더 드릴까? 노력을 10% 할까? 뭔가 있을 거야. 하면 남들이랑 달라져. 조금 더 하는 게 습관되면 계속 앞서가게 돼. 작은 차이야. 눈에 안 띄는데 그게 모이면 큰 차이 돼. 남들보다 크게 성공하는 차이. 조금 더 해. 귀찮아도 해. 피곤해도 해. 그게 성공의 비결이야. 그건 차이가 큰 차이 만들어.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였어. 작업자 다쳤지. 마음 급해졌어. 빨리 수습하고 공사 재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야. 감정적으로 결정 내리려는 순간 멈췄어. 원칙도 올렸지. 안전이 최우선이다. 사람 목숨이 공기보다 중요하다. 공사 중단했어. 원인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울 때까지 걷지. 근데 원칙 지킨 거야. 감정대로 했으면 급하게 재개하고 또 사고 났을 거야. 원칙 지키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됐어. 감정은 타도야 올랐다 내렸다 해. 원칙은 다치야 뭐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 현대 자동차 판매 부진할 때 경험했어. 그거 쌓이고 매출 떨어지고 영업팀 초조해했지. 가격 대폭 할인하자고 난리야. 감정적으로 흔들렸어. 당장 팔아야 한다는 압박. 근데 원칙 생각했어. 가치 지키기, 적정 마진 확보하기, 무리한 할인 안 했어. 대신 마케팅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했어. 시간 걸렸지만 정상 가격에 팔렸어. 담정대로 했으면 싸게 팔고 브랜드 이미지 망쳤을 거야. 원칙 지키니까 장기적으로 이득 봤어. 친구가 투자 손해보고 상담 왔어. 하나 있더라고. 당장 만회하고 싶대. 위험한 투자하려고 해. 멈추라고 했어. 지금 감정 상태로 결정하면 더 잃는다고. 원칙 지키라고. 리스크 관리 원칙, 투자 금액의 10% 이상 손실 나면 정리한다는 원칙이 있었대. 지키라고 했어. 감정에 휘둘려 원칙 깨지 말라고 했어. 손해 합정하고 정리했어. 아팠지만 더 큰 손실 막은 거야. 원칙이 구해준 거지. 원칙은 평소에 세워야 해. 위기 올 때 급하게 만들면 안 돼. 평온할 때 생각해서 정해놔야 해. 현대 조선소 수주 원칙 정해뒀어. 최소 마진율 확보 안 되면 안 받는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안 받는다. 명확했지. 저녁에 요청 많았어. 경쟁사들 원가 이하로 받아. 우리도 받자는 의견 나와. 원칙 지켰어. 그 마진 안 나오면 안 받아. 놀더라도 힘들었지. 근데 버텼어. 경쟁사들 접자누접돼서 망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살아남았어. 원칙 지켰기 때문이야. 그 감정 흔들릴 때 원칙 상기시켜야 해. 적어둔 거 꺼내봐. 우리 원칙이 뭐였지? 읽어봐. 사무실 벽에 원칙 적어 붙였어. 우선 정직 경영. 매일 봤어. 흔들릴 때마다 봤지. 감정 격해지면 그거 읽었어. 진정됐어. 원칙 따라 판단했어. 원칙 없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녀. 하나면 하대로 움직이고 불안하면 불안대로 움직이고 일관성 없어. 반대백화점 협력업체 선정할 때 원칙이 있었어. 품질, 가격, 납기 신뢰도 4가지 기준으로 평가. 어떤 업체 사장이 아는 사람이야. 부탁하더라고. 인정해달라고. 감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지. 근데 원칙 봤어. 평가 기준 충족 못해. 안 됐어. 사장한테 솔직히 말했어. 기준 충족하면 하자고. 관계 중요하지만 원칙이 더 중요해. 원칙 깨면 시스템 무너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원칙 지키는 게 냉정해 보일 수 있어. 근데 진짜 책임이야. 조직 지키는 거야. 현대전자 불량품 처리할 때 원칙 있었어. 불량 나오면 무조건 폐기. 재작업해서 쓰면 안 돼. 저거지. 재작업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감정적으로 아까워. 근데 원칙이야. 품질 기준 못 맞추면 폐기. 직원들 반대했어. 너무 아깝다고. 근데 고집했어. 원칙이야. 불량품 나라면 브랜드 망쳐. 비용보다 신뢰가 중요해. 원칙 지키니까 품질 신뢰 생겼어. 고객들이 현대전자 제품 믿게 됐지. 원칙은 단순해. 복잡하면 기업 못해. 서너 개면 충분해. 핵심만 현대 상선 운영 원칙 3가지였어. 안전운항, 정시도착, 화물보호. 이 3가지만 지키자. 간단하지. 근데 명확히 판단할 때 이 3가지 기준으로 봤어. 원칙에 맞나 안 맞나. 단순하니까 직원들도 다 알아. 현장에서 즉시 판단 가능해. 원칙 공유되니까 조직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 감정격할수록 원칙 큰 소리로 말해봐. 우리 원칙은 이거다. 소리내서 말하면 정신 차려져. 이 중에 감정격해질 때 있어. 의견 충돌하고 목소리 높아지고 그때 큰 소리로 말했어.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원칙이 뭐지? 함께 확인했어. 그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감정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얘기됐지. 원칙은 반복해야 해. 한번 정하고 끝이 아니야. 계속 상기시켜야 해. 매주 회의 시작할 때 원칙 낭독했어. 우리 원칙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었어. 반복하니까 몸에 배위기 올 때 자동으로 원칙 떠올라. 그게 판단 기준 되는 거야. 지금 감정 흔들리고 있나? 화났나? 불안한가? 조급한가? 원칙 떠올려가. 평소에 이 세워둔 원칙 있나? 없으면 지금 세워. 흔들리지 않을 기준 3가지만 원칙 적어. 이게 붙여. 내일 봐. 위기 올 때 붙잡아. 원칙이 너를 지켜줄 거야. 폭풍 쏟다시야. 창업 초기에 큰 공사 정보 들어왔어. 정부, 발주 대형 프로젝트 모두가 탐냈지. 준비 안 된 회사들도 덤벼서 큰 돈 벌 기회니까. 근데 탈락했어. 실적 없고 기술 없고 자금 없으니까 탈락했어. 그때는 작은 회사였으니까 아쉬웠지만 배웠어. 큰 기회는 준비된 자만 잡는다고. 작은
공사부터 했어. 적 쌓고 기술 키우고 자금 모으고 2년 준비했어. 비슷한 큰 공사 다시 나왔을 때 준비됐어. 실적 있고 기술 있고 자금 있어. 이차례 것도 안 했어. 준비 안 했으면 그 지나갔을 기회야 준비했기 때문에 보였고 잡은 거지. 현대자차 수출 기회 왔을 때도 그랬어. 중동 바이오가 관심 보였어. 큰 물량이야. 근데 요구사항 까다로웠어. 현지 기후에 맞는 사양 AS 네트워크 금융 지원. 준비 안 된 회사는 못해. 전 준비했었어. 중동시장 조사해뒀고 사양 개발해뒀고 현지 파트너 알아봐. 주유소 기회 왔을 때 바로 제안했어. 준비된 내용 보여줬지. 계약 성사됐어. 준비 안 했으면 못 잡았을 지혜야. 친구가 투자 기회 놓쳤다고 후회했어. 좋은 부동산 매물 나왔는데 자금 준비 안 돼서 못 샀대. 작년에 기회는 예고 안 하고 와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잡아. 자금 여유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 기회 대비해서 현금 비율 유지하라고 했어. 전부 투자하지 말고 뒤에 올 때 쓸 돈 남겨두라고. 준비는 여러 형태야. 자금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뭔가 갖춰져 있어야. 현대조선소 특수선 수주 기회 왔을 때 기술 준비돼 있었어. 미리 연구해. 당장 필요 없었어. 투자 아까웠지. 근데 언젠가 쓸 거라고 믿고 개발했어. 특수선 발주 나왔을 때 우리만 기술이 있었어. 경쟁 없이 따냈어. 미리 준비 안 했으면 기회 못 잡았어. 준비는 투자야. 당장 돈 안 돼. 나중을 위한 거야. 시한적으로 보면 낭비 같아. 장기적으로 보면 필수야. 현대백화점 명품관 기회 왔을 때 준비돼 있었어. 유명 브랜드가 한국 진출하려 하는데 파트너 찾았어. 요구 조건 까다로웠어. 매장 규모 인테리어 수준 고객 서비스. 준비 안 된 백화점은 탈락이야. 우리는 준비했었어. 명품관 전용층 만들어뒀고 직원 교육시켰고 VIP 서비스 구축해뒀어. 브랜드 측이 만족해서 입점 결정했지. 다른 백화점들 부러워했지만 그들은 준비 안 돼 있었어. 준비된 사람한테는 기회가 크게 보여.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작게 보이거나 안 보여. 현대전자 정부 프로젝트 입찰 기회 왔을 때 연구 실적 필요했어. 4년간 연구해온 결과 있었어. 당장 수익 안 되는 연구였어. 근데 계속 했어.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조건에 딱 맞았어. 연구 실적 제출했고 높은 점수 받았어. 수주 성공했지. 준비 안 하고 있었으면 자격조차 안 됐을 거야. 준비가 기회를 기회로 만든 거야. 준비는 꾸준함이야. 그 다음날 한번 하고 끝이 아니야. 계속 쌓아가는 거지. 현대상선 새 항로 개척기에 올 때마다 준비된 데이터 있었어. 항로 분석 수익성 계산 리스크 평가. 평소에 조사해뒀거든. 가능성 있는 항로 미리 연구해두는 거야. 기회 오면 바로 제안 가능해. 기회 온 다음에 조사 시작해. 늦어.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빨라. 산점하는 거지. 준비는 학습이야. 끊임없이 배워야 해. 시장 변화, 기술 발전, 경쟁, 동향 알고 있어야 기회 보여. 매일 공부했어. 신문 읽고 보고서 분석하고 전문가 만나고 공부 축적했지. 그 전부가 기회 포착하게 시장 변화 읽고 기회 예측하고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는 거야.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기회 올 때 이미 공부 끝나 있었어. 몇 년 전부터 해양산업 연구했거든. 당장 사업 아니었어. 근데 성장산업이라고 판단했어. 미리 배웠지. 발주 나왔을 때 준비됐어. 분야감토 완료, 양성 완료. 바로 끼어들었어. 경쟁사들 허둥댈 때 우리는 침착했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했지. 지금 준비하고 있나? 다음 기회 위해 자금 모으고 있나? 기술 개발하고 있나? 정보 수집하고 있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회만 기다리면 안 와. 기회는 준비된 자 찾아가. 준비에 꾸준히 당장 안 쓰여도 언젠가 큰 기회 올 거야. 만약에 준비됐으면 잡아. 준비 안 됐으면 또 쳐. 준비가 시야야. 준비된 눈에만 기회 보여. 준비해. 지금부터 그러면 큰 기회 올 때 잡을 수 있어. 시작할 때 자본금 얼마 없었어. 사무실도 작았지. 그때 고민만 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건설업을 하냐고. 개념도 없는데 안 된다고. 고민거리 천지였지. 근데 고민 그만했어. 일단 시작했어. 작은 공사부터 따내고 현장 뛰고 부족한 건 배우면서 채웠어. 몇 년 지나니까 회사 커졌어. 고민만 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 실행한 사람은
앞서간 거야.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 완벽하게 준비되길 기다려. 모든 조건 받을 때까지 고민해. 그런 날은 안 와. 현대자동차 공장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자금 부족했어. 기술 부족했어. 경험 부족했어. 고민한 거 전제야. 고민만 했으면 못 지었어. 실행했어. 은행 찾아다니며 대출받고 기술자 모집하고 설비 들여오고 하나씩 해결하면서 나갔어. 완벽하진 않았어. 근데 공장 지어졌어. 다 생산됐어. 실행했기 때문이야. 친구 하나가 10년째 창업 고민해. 아이템 바꿔가며 계속 고민만 해. 공장 조사하고 사업 계획서 쓰고 완벽한 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린대. 실패 안 하려고. 근데 그 10년 동안 다른 친구들 창업해서 성공했어. 실패한 친구도 있지. 근데 재도전해서 성공한 친구도 있어. 고민만 한 친구는 여전히 월급쟁이야. 실행하는 사람은 실패도 배워. 다음번엔 더 잘해. 고민만 하는 사람은 경험 자체가 없어. 성장이 없지. 현대조선소 첫 손밥 수주할 때 두려웠어.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협력 기한 맞출 수 있을까? 고민 많았지. 고민 끝내고 수주했어. 시작했어. 문제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했어. 모르는 거 배우고 부족한 거 채우고 첫 배 인도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했어. 그 경험이 자산됐어. 고민만 했으면 아무것도 안 남았을 거야. 실행하면 피드백 생겨. 이게 맞네. 저게 틀렸네. 알게 돼. 조정하면 돼. 고민만 하면 피드백 없어. 근데 백화점 신규 점포 결정할 때 리스크 많았어. 상권 불확실하고 초기 투자 크고 고민될 수밖에 없지. 근데 분석 끝나면 결정해야 해. 실행해야지. 시장 조사했고 수익성 계산했고 합리적 판단 나왔으면 가는 거야. 오픈했어. 예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정했어. 배치 바꾸고 상품 구성 수정하고 그리고 성공했지. 고민만 했으면 기회 놓쳤어. 다른 백화점이 그 자리 차지했을 거야. 실행의 기회를 잡은 거야. 부자들 보면 절정 빨라. 그냥 판단되면 바로 움직여. 완벽한 정보 기다리지 않아. 70 확신 서명가. 가난한 사람들은 99 확신될 때까지 기다려. 그런 확신은 없어. 기다리다가 기회 놓쳐. 현대전자 신사업 진출 결정할 때 불확실성 컸어. 성공 보장 없어. 근데 가능성 보였어. 시장 성장하고 기술 확보 가능하고 충분히 검토했어. 결정 나왔어. 실행했어. 투자하고 인력 투입하고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했어. 고민만 했으면 기회 놓쳤어. 지금 주력 사업이 안 됐을 거야. 실행이 미래 만든 거지. 실행은 용기야. 두려움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면 성공도 없어. 용기 내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신규 항로 개설할 때도 두려웠어. 접전할 수 있어. 근데 성장 가능성 있었어. 시도했어. 초기엔 적자였어. 예상했던 거야.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했어. 화물 유치하고 운항 효율 높이고 2년 지나니까 흑자 전환됐어. 지금은 주력 항로야. 고민만 했으면 이 항로 없었을 거야. 실행하는 습관 들여야 해. 작은 것부터. 오늘 할 일 미루지 말고 바로 하는 거야. 전화 걸어야 하면 지금 걸어. 이렇게 실행하는 습관 만드는 거야. 현대중 공업기술 개발할 때도 실행 우선이었어. 연구만 하지 않았어. 연구하면서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고 실패하면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계속 실행했어. 완벽한 설계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 빠르게 반복하니까 빠르게 배워. 기술 발전 속도 빨랐어. 실행에 혁신 만든 거야. 회의할 때도 실행 중심이었어. 아이디어 나오면 누가 언제까지 할지 정했어. 말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 담당자 정하고 기한 정하고. 회의 때 결과 확인했어. 실행 안 하면 추궁했지. 조직 전체가 실행 문화 됐어.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 일 있나? 진짜 못 내리고 있나? 정보 충분히 모았으면 결정해. 완벽한 정보는 없어. 70%면 충분해. 나머지는 하면서 채워. 실행해.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수정하면 돼. 고민만 하고 안 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게 나 경험 쌓이고 배우고 성장해. 부자만 하면 제자리야. 실행하면 앞으로 가. 부자 되고 싶으면 사업하고 싶으면 시작해. 투자하고 싶으면 해. 고민 그만하고 움직여. 행동의 차이 만들어. 실행하는 사람과 고민만 하는 사람. 이제 10년 뒤 엄청난 차이나 실행해. 지금 바로 그게 부자 되는 길이야. 초계 공사나 완전히 망쳤어. 공기 지연되고 원가 초과하고 적자 크게 받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 근데 아니야. 이건 신호야.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해야 한다는 신호. 왜 실패했나 분석했어. 일정 계획에 허술했어. 자재 관리가 엉망이었어. 현장 감독이 부족했어. 문제 찾으니까 해결책 보이더라고. 일정 관리 시스템 만들고 자재 관리했어. 실패해서 배웠기 때문이야.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배움이었던. 이 방법은 안 돼. 귀한 정보야. 그래서 했어. 품질 문제로 반품되지. 창피했어. 손해도 컸고 근데
포기 안 했어. 뭐가 문제였나 분석했어. 현재 비유 고려 안 해서 사양이 맞지 않았어. 현재 비유 연구하고 사양 수정하고 테스트 다시 하고 이었어. 재도전했어. 이번엔 첫 실패가 교과서가 된 거야. 실패 없었으면 뭘 고쳐야 할지 몰랐을 거야. 친구가 사업 실패하고 포기하리 했어. 빚만 남았다고 다시는 사업 안 한다고 말렸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했어. 배운 거 많잖아. 뭐가 안 되는지 알잖아. 그 지식 가지고 다시 하면 성공 확률 높아진다고. 1년 쉬고 재기했어. 같은 업종이지만 접근 방식 바꿨어. 첫 번째 실패해서 배운 걸 적용했지. 이번엔 됐어. 지금 잘 되고 있어. 첫 실패가 자산이었던 거야. 포기했으면 그 자산 못 썼을 거야. 실패 후에 중요한 건 분석이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객관적으로 뭐가 잘못됐나. 현대조선소 초기 선박 하나 인도 지연돼서 하나 써. 위약금 물었지. 실패야. 힘 모아서 분석했어. 왜 지연됐나. 용접 분량 많이 나왔어. 저게 자나 왜 분량 나나. 용접공 숙련도 부족했어. 해결책 나왔어. 용접공 교육 프로그램 만들었어. 자격 검정 시스템 도입했어. 품질 검사 강화했어. 그 다음 선박부터는 1점 맞췄어. 품질도 좋아졌어. 실패가 시스템 개선 계기가 된 거야. 실패를 숨기지 마. 인정해. 공유해. 조직이 배워야 해. 같은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고 현대백화점 신규 브랜드 입점시켰다가 실패한 적 있어. 매출 안 나오고 절수했지. 부끄러웠어. 근데 숨기지 않았어. 직원한테 고민했어. 왜 실패했나. 시장조사 부족했다. 타겟 고객 파악 못했다. 배웠어. 다음 브랜드 입점시킬 때 조사 철저히 했어. 질문도 하고 테스트 마케팅도 하고 성공했지. 실패 경험 봉응하니까 조직 전체가 똑똑해져. 한 사람 실패가 모두의 배움이 되는 거야. 두려워하면 도전 못해. 실패를 배움으로 보면 도전 가능해. 실패해도 배우니까 손해. 아니야. 현대전자 신제품 출시에 따라 망한 적 여러 번 있어. 시장 반응 냉담하고 재고만 쌓이고 그때마다 분석했어. 기능이 과했나. 가격이 비쌌나. 디자인이 별로였나. 원인 찾았어. 다음 제품 개발할 때 반영해서 기능 단순하게 하고 가격 낮추고 디자인 개선하고 좀 나아졌어. 실패 없었으면 히트 제품 못 만들었을 거야. 실패가 성공의 재료였던 거지. 실패 후 빨리 일어나야 해. 이 주저앉아 있지 마. 분석하고 조정하고 다시 시도해. 현대상선 항로 하나 적자 나서 폐지한 적 있어. 실패야. 투자 손실받지. 빨리 정리해서 질질 끌지 않았어. 손해 확정하고 다른 항로에 집중했어. 실패 인정하고 빠르게 전환하니까 회복 빨랐어. 실패에 집착했으면 더 큰 손해 봤을 거야. 옆에는 방향 수점 신호야.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가라는 신호. 좌절할 필요 없어. 현대중공업 사업 다각화하다가 실패한 분야 있어. 투자했는데 안 됐어. 손실 컸지. 분석했어. 우리 역량과 안 맞았어. 핵심 역량 아닌 분야였어. 배웠어. 핵심에 집중하기로 했어. 하는 것만 하기로. 우리 속도로 가서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 위에 항상 누군가 있어. 비교하다 지쳐. 자신과 비교하면 명확해. 성장했나 안 했나. 그때 자 판매량 경쟁사랑 비교하지 않았어. 우리 작년 판매량이 그 기준이야. 작년보다 늘었나. 작년에만 대 팔았어. 올해 15,000대 목표 세웠어. 경쟁사는 10만 대 팔아도 상관없어. 우리는 5,000대 성장하면 성공이야. 이 마인드로 가니까 스트레스 없어. 우리 페이스로 성장하면 돼. 회사 됐어. 친구가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많다고 했어. 경쟁사 매출 보면서 불안하대. 저쪽은 크는데 자기는 안 크는 것 같대. 그냥 비교 대상 틀렸다고 했어. 경쟁사 보지 말라고. 자기 작년 매출 보라고. 늘었으면 성공이라고. 작년 매출 5억이었는데 올해 7억 됐대. 10% 성장이잖아. 대단한 거야. 경쟁사가 100억 벌어도 너는 40 성장한 거라고. 마인드 바꾸니까 해지더라고. 자기 성장에 집중하게 됐대. 결과도 더 좋아졌어. 자기와의 경쟁 명확해. 이제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은가 측정 가능해. 현대조선소 건조 속도 매년 체크했어. 작년엔 선박 한 척 건조하는데 2년 걸렸어. 올해는 1년 반 목표. 경쟁조선소가 1년에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작년보다 빨라졌나가 중요해. 목표 달성했어. 1년 반에 만들었어. 우리 기록 갱신한 거야. 이게 진짜 성장이지. 남과 비교는 허상이야. 조건이 다 달라. 자본 다르고 역사 다르고 시장 다르고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 현대백화점 매출 경쟁백화점이랑 비교 안 했어. 우리 전년 대비 성장률이 기준이야. 작년 매출 1,000억이었어. 빼곡 목표 % 성장 경쟁사가 2,000억 팔든 3,000억 팔든 상관없어. 우리 목표 달성하면
성공이야. 20배 성장했어. 기뻤어. 우리를 이긴 거야. 자기와 경쟁하면 동기부여 명확해. 어제보다 나아지면 돼. 간단해. 현대전자 기술 개발할 때도 그랬어. 경쟁사 기술 수준 보지 않았어. 기술과 비교했어. 작년에 못하던 거 올해는 할 수 있나? 성능 향상됐나? 우리 기준으로 평가했어. 매년 나아졌어. 꾸준히 성장했지. 결국 세계 수준 됐어. 자기와의 경쟁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남 의식하면 남의 게임 하게 돼. 남의 기준으로 살게 돼. 자기 의식하면 자기 게임 해. 자기 기준으로 살아. 현대상선 운항 효율 개선할 때 경쟁선사 보지 않았어. 우리 작년 연료 소비량이 기준이야. 작년보다 10 줄이기 목표. 항로 최적화하고 속도 조절하고 달성했어. 경쟁사가 더 효율적이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가 작년보다 나아졌어. 그게 성장이야. 자기와 경쟁은 끝이 없어. 항상 더 나아질 수 있어. 한계가 없어. 계속 성장 가능해. 현대중공업 안전기록도 자기와의 경쟁이었어. 작년 사고 횟수보다 올해 줄이기. 작년 10건이었어. 올해 5건 목표. 안전교육 강화하고 장비 개선하고 사고 내 건으로 줄었어. 목표 초과 달성이야. 다른 조선소 사고율 안심 없어. 우리가 더 안전해졌으면 성공이야. 매일 자신과 경쟁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을 건가? 산 일기 쓰듯이 기록해. 오늘 뭐 했나? 어제보다 나아졌나? 객관적으로 봐. 성장 안 했으면 내일 뭐 할지 계획해. 어떻게 나아질지. 자기와의 약속이야. 난 보지 마. 이봐. 어제 나 이겨. 그게 진짜 성공이야. 비교 대상은 자신이야. 현대시멘트 공장 가동 초기에서 설비에서 이상한 소리 났어. 기술자들 모았더니 다들 괜찮다고 했어. 정상범위라고.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어. 며칠 뒤 설비 멈췄어. 한 고장이었지. 수리비 엄청 들고 생산 중단되고. 그때 깨달았어. 문제 있다는 걸 일찍 인정했어야 했다고. 사람들 문제 인정 안 하려고 해. 괜찮다고 우기고 대충 넘어가려 하고. 그러면 문제는 더 커져. 낮으면 손 못 쓸 만큼 커지지. 현대자동차 초기 모델에서 결함 발견돼서 작은 거였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 근데 인정했어. 문제 있다고. 즉시 수정 들어갔어. 덕분에 큰 사고 막았어. 내가 만약 그때 문제 없다고 우겼으면 나중에 니콜 사태 났을 거야. 더 큰 비용 들고 신뢰 잃고. 문제 인정하는 게 왜 어려울까? 정신 때문이야. 실수 인정하기 싫고 무능해 보일까봐 두렵고. 그래서 숨기려 해. 현장에서 봤어. 시공 오류 있는데 현장 소장이 숨겼어. 괜찮다고 보고해서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건물 다시 뜯어야 했어. 처음에 인정했으면 간단히 고칠 수 있었어. 근데 숨기고 우기다가 큰 문제 되지. 여보, 비용도 몇 배 들고 시간도 많이 지체돼서 문제는 빨리 인정할수록 작아. 늦게 인정하면 커져.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 숨기고 미루고. 현대 중공업 선박건조 할 때였어. 용접 부분에 작은 균열 발견돼서 작업자가 그냥 넘어가려 했어. 검사 때 안 걸릴 거라고. 근데 품질 책임자가 작업 중단시켰어. 문제 인정하고 다시 용접했어. 며칠 일정 늦어졌지만 안전한 배 만들었어. 만약 그때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바다에서 사고 날 뻔했어. 회사 신뢰 다 잃고 배상 책임 생기고. 작은 문제 인정하는 대가가 엄청났을 거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야. 실적 안 나오는데 있다고 인정해야 돼. 그래야 대책 나와. 현대전자 매출 떨어질 때 있었어. 임원들 회의 소집해서 다들 변명했어. 시장 탓하고 경쟁사 탓하고 인정 안 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어. 우리 문제는 없나? 침묵흘렀어. 그때부터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 제품 품질 문제, 영업 방식 문제, 고객 서비스 문제. 해결책 보이더라고. 품질 개선하고 영업 방식 바꾸고 서비스 강화했어. 몇 달 뒤에 매출 회복됐지. 문제 인정이 해결의 시작이야. 인정 안 하면 해결도 없어. 계속 문제 안고 가는 거지. 현대백화점 고객 불만 늘어날 때 있었어. 직원들은 고객 탓했어. 까다롭다고 이해 못한다고 문제 인정 안 했어. 매장 직접 돌아봤어. 고객 입장에서 봤더니 문제 보이더라고. 동선 불편하고 안내 부족하고 직원 태도도 문제 있었어. 직원들 모아서 말했어. 문제 있다. 우리 문제다. 인정하니까 바뀌기 시작했어. 매장 개선하고 교육하고 불만 줄어들었어. 개인도 마찬가지야. 안 되는데 시장 탓만 하면 안 돼. 내 문제도 있을 거야. 준비 부족하거나 방법 틀리거나 현대생선 적자 날 때 있었어. 시장 불황 탓만 했어. 근데 가만 보니 우리 운영도 문제 있었어. 비용 관리 안 되고 노선 비효율적이고 문제 인정했어. 불황도 있지만 우리 운영도 문제 있다고. 그때부터 개선 시작했어. 비용 줄이고 노선 재편하고 적자 폭 줄어들었지.
문제 인정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두려워해. 근데 반대야. 문제 인정하는 게 더 당당한 거야. 현실 직시할 용기 있는 거니까. 조선 수주 정쟁 밀릴 때 있었어. 다들 시장 탓했어. 근데 한 임원이 말했어. 우리 제안서 문제 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 늘 놀랐어. 근데 그 말 듣고 보니 맞더라고. 제안서 경쟁력 떨어졌어. 인정하고 개선했어. 다음 입찰에서 수주 따지. 직원들 모아서 말했어. 문제 있다. 우리 문제다. 인정하니까 바뀌기 시작했어. 매장 개선하고 교육하고 불만 줄어들었어. 개인도 마찬가지야. 안 되는데 시장 탓만 하면 안 돼. 내 문제도 있을 거야. 부족하거나 방법 틀리거나 현대생선 적자 날 때 있었어. 시장 불황 탓만 했어. 근데 가만 보니 우리 운영도 문제 있었어. 비용 관리 안 되고 노선 비효율적이고 문제 인정했어. 불황도 있지만 우리 운영도 문제 있다고. 그때부터 개선 시작했어. 비용 줄이고 노선 재편하고 적자 폭 줄어들었지. 문제 인정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두려워해. 근데 반대야. 문제 인정하는 게 더 당당한 거야. 현실 직시할 용기 있는 거니까. 조선 수주 정쟁 밀릴 때 있었어. 다들 시장 탓했어. 근데 한 임원이 말했어. 우리 제안서 문제 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 늘 놀랐어. 근데 그 말 듣고 보니 맞더라고. 제안서 경쟁력 떨어졌어. 인정하고 개선했어. 다음 입찰에서 수주 따지. 문제 안 나고 계속하면 결국 더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자라는 거야. 현대양행 거래처와 분쟁 생길 뻔한 적이 있었어. 우리 실수였어. 근데 직원이 상대 탓하려 했어. 참지 못하고 말했어. 우리 실수다. 인정하자. 즉시 사과하고 보상했어. 거래처가 오히려 고마워했어. 솔직하게 인정한 태도 때문에 관계 좋아졌지. 만약 우기고 상대 탓했으면 관계 끊어졌을 거야. 작은 자존심 지키려다 큰 거래처 잃을 뻔했어. 번역은 약점 드러내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강점이야. 현실 볼 줄 안다는 거니까 개선할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 사업에서 문제 있나 매출 정체되거나 직원들 불만 있거나 고객 떠나거나 있으면 인정해야 해. 숨기지 말고 인정하는 순간 해결 시작돼. 원인 찾고 대책 세우고 실행하고. 그래. 문제 찾아가지고 결국 해결돼. 문제 인정 못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야. 문제 안고 가니까 발전 못해. 인정하는 사람은 달라 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가. 전자그룹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 있었어. 작은 문제, 기술 문제, 인력 문제, 시장 문제 하나하나 인정하고 해결했어. 문제들 인정 안 하고 숨기고 우겼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첫 번째 문제에서 무너졌을 거야. 문제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야. 거기서부터 모든 해결이 시작돼. 인정할 용기 가져. 그게 진짜 강한 거야. 현대산업 개발 시작할 때였어. 부동산 개발 경험 없었어. 주변에서 말렸어. 위험하다고 모르는 분야라고. 근데 시도했어. 첫 프로젝트 어려웠어. 실수도 많았고 예상 못한 문제도 생겼어. 근데 배웠어. 그때는 더 잘했지.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시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배움도 없어. 그냥 제자리야. 시간만 흘러가지.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기술 없었어. 외국 회사들 다 장악하고 있었고 해볼까 말까 고민 많았어. 근데 안 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야. 시도해야 가능성 생기는 거지. 시작했어. 처음엔 작은 것만 만들었어. 서툴렀지. 보장도 나고 클레임도 받았어. 실패처럼 보였어. 근데 그게 배움이었어. 고장 원인 파악하고 개선하고 점점 나아졌어. 몇 년 뒤에 큰 건물용 엘리베이터 만들 수 있게 됐어. 시도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시도가 모든 시작이야. 친구 하나 있었어. 장사하고 싶다고 했어. 근데 몇 년째 준비만 했어. 자금도 모으고 시장도 공부하고 계속 준비만 하더라고. 그리고 시장 못해서 준비는 완벽했는데 시도는 안 한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성공도 실패도 없이 시간만 갔어. 그런 친구는 달랐어. 준비 덜 됐어도 시작했어. 작은 가게 열었어. 힘들었어. 손님 안 오고 재고 쌓이고 실패할 뻔했어. 근데 버텼어. 방법 바꿔가며 계속했어. 몇 달 뒤 손님 늘기 시작했어. 지금은 여러 지점 운영에 시도했기 때문에 한달미포조선 설립할 때 주변 반응 안 좋았어. 이미 큰 조선소 있는데 또 만드냐고 시장 포화됐다고 실패할 거라고들 했어. 기안 기울였어. 시도해야 아는 거니까.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 흉소형 선박 전문으로. 처음엔 수주 어려웠어. 근데 품질을 승부했어. 낱기 지키고 꼼꼼하게 만들었어. 평판 쌓였어. 주문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장했어. 시도 안 했으면 없었을 일이야. 근데 실패. 두려워해. 그래서 시도 안 해. 근데 시도 안 하는 게 진짜 실패야.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는 거니까. 근데 전공기계 사업 확장할 때여서 새로운 장비 개발하려 했어. 기술 어려웠어. 실패 확률 높았어. 그래도 시도했어. 첫 시제품 작동 안 됐어. 두 번째도 문제 있었어. 세 번째 성공했어. 시도 안 했으면 첫 번째 실패도, 두 번째 배움도, 세 번째 성공도 없었을 거야. 시도는 문 여는 거야. 안 열면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야 보여.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근데 안 열면 영원히 몰라. 현대올뱅크 정유 사업 들어갈 때였어. 맞대한 투자 필요했어. 실패하면 회사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 신중했지만 결국 시도해서 초기 어려웠어. 원유 가격 변동 심하고 시장 경쟁 치열하고 적자 날 때도 있었어. 포기하고 싶었지. 근데 계속했어. 운영 효율 높이고 기술 개선하고 점차 안정됐어. 지금은 주요 수익원이야. 시도하지 않았으면 이 사업 없었어. 시도와 성공 사이엔 실패가 있어. 대부분 사람들 여기서 멈춰 실패 경험하고 그만둬. 근데 실패는 과정이야. 성공가는 길목이지. 현대증권 설립할 때도 경험 부족했어. 금융업 노하우 없었어. 시행착오 많았어. 잘못된 투자도 있었고 손실도 봤어. 근데 배워가며 했어. 실수해서 교훈 얻고 방법 개선하고 시간 지나며 전문성 쌓였어.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성장한 거야. 젊은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아이디어 있으면서 시도 안 해 준비 더 하겠다고 조건 맞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조건은 영원히 안 맞아. 항상 뭔가 부족해. 한 순간은 안 와. 부족해도 시작하면서 채워가는 거야. 현대해상보험 사업 시작도 그랬어. 보험업 전문가 없었어. 그냥 시작했어. 하면서 배웠어. 전문가 영입하고 시스템 만들고 몇 년 힘들었어. 시장진이 어렵고 신뢰 쌓기 오래 걸렸어. 근데 포기 안 했어. 시도를 이어갔어. 결국 자리 잡았지. 시도 없이 성공 기다리는 사람 많아. 복권 기다리듯 기회 기다려 안아. 기회는 시도하는 사람한테 가거든. 해외 진출도 시도였어. 정동공사 입찰 넣을 때 경험 없었어. 한지 사정도 몰랐어. 근데 도전했어. 6차 떨어졌어. 두 번째도 안 됐어. 두 번째 소규모 공사 땄어. 거기서 경험 쌓고 실적 만들었어. 다음엔 큰 프로젝트 수주했고 계속 시도했기 때문이야. 실패해서 포기했으면 중동 진출 없었어. 지금 없었을 거야. 실패는 끝이 아니야. 데이터에 안 되는 방법 하나 알아낸 거지. 다음 시도 때 그 방법 떼고 하면 돼. 그 다음 날 올라가는 거야. 현대자동차 수출 시작할 때 생각나. 수출 차량 품질 문제 있었어. 해외에서 클레임 왔어. 실패처럼 느껴졌어. 근데 거기서 배웠어. 해외 기준이 더 높다는 거. 품질 관리 강화했어. 검사 기준 높이고 테스트 강화했어. 다음 수출 차량은 문제 없었어. 교훈 평가받았어. 첫 실패가 없었으면은 품질 개선도 없었을 거야.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성공한 거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 있나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쩌나 걱정되나. 시도해 안 되면 배우는 거야.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시도 안 하면 확실히 아무 일도 안 생겨. 100% 확률로 제자리야. 시도하면 가능성 생겨. 10%든 1%든 가능성이 있어. 현대 종합 상사무역 사업 확장할 때 새로운 품목 계속 시대에서 다 성공한 건 아니야. 좀 품목은 안 됐어. 손해봤지. 근데 몇 개는 대박 났어. 안 했으면 그 대박도 없었어.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실패한 품목 손해보다 성공한 품목 이익이 훨씬 컸어. 시도는 씨앗 뿌리는 거야. 다 싹 트는 건 아니야. 근데 안 뿌리면 확실히 안 트지. 뿌려야 몇 개라도 트는 거야. 현대그룹 여기까지 온 게 다 시도 때문이야. 안 해본 거 해보고 모르는 거 배우고 실패도 많았어. 근데 시도 멈추지 않았어. 시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춰. 지금 있는 것만 지키려 하면 결국 뒤처져 시도해야 앞서가. 시도가 미래를 만드는 거야. 두려워 말고 시도해. 실패해도 괜찮아. 배우면 되니까. 성공하면 더 좋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시도하는 게 100번 나아. 현대제철 설립 준비할 때였어. 밤마다 철강 관련 자료를 읽었어. 외국 서적 구해서 번역하면서 공부했어. 아무도 몰랐어. 사무실 불 꺼진 뒤 혼자 했던 일이야. 저녁에 제철소 설계 회의할 때 그 지심 나왔어. 임원들 놀라.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밤에 공부한 거라고 안 말했어. 그냥 준비됐다고만 했지. 남들 안 보는 곳에서 한 수고가 남들을 보는 곳에서 결과 만들어 보이지 않는 노력이 보이는 성과되는 거야. 이 현대자동차 엔진 개발할 때 기술자 한 명 있었어. 퇴근 후에도
남아서 실험했어. 주말에도 나왔어. 아무한테 말 안 했어.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몇 달 뒤 중요한 기술 문제 해결했어. 다들 신기했어. 어떻게 풀었냐고. 그 기술자는 오래 고민했다고만 했어. 얼마나 많은 시간 쏟았는지 말 안 했지.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 남들 안 보는 시간에 일했다는 거야. 남들 쉴 때 준비하고, 남들 놀 때 연구하고, 입찰 준비할 때 직원 하나 있었어. 경쟁사 자료 모으고, 시장 분석하고 새벽까지 했어. 보고서 두껍게 만들었어. 입찰 때 그 자료가 결정적이었어. 경쟁사보다 훨씬 치밀한 제안서 냈어. 수주 땄지. 그 직원 성진 빨랐어. 유연한 거야. 남들 모르게 준비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일한 거 다 떠들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조용해.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지. 현대중 공업 설계팀에 조용한 직원이 있었어. 이때 말 별로 안 했어. 근데 도우면은 항상 완벽했어. 실수 없고 효율적이고. 나중에 알았어. 그 직원이 밤늦게까지 검토하더라고. 여러분, 수정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남들 모르게 엄청난 시간 쏟았던 거야. 보이지 않는 수고가 보이는 품질을 만드는 거야. 대충 하면 대충 결과 나와. 정성 들이면 정성스러운 결과 나오고. 현대백화점 매장 직원 중에 매출 높은 사람이 있었어. 전날 비결 물어봤어. 특별한 거 없다고 했어. 근데 지켜보니 달랐어. 출근 전에 신상품 공부했어. 쉬는 시간에 재고 정리했어. 퇴근 후에 고객 관리했어. 예, 남들 안 하는 일 조용히 했던 거야. 그게 쌓여서 매출로 나온 거지. 고객들이 그 직원 찾았어. 전문성 있고 친절하고 준비됐으니까. 이제 모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야. 장사도 마찬가지야. 장사 잘 되는 가게 보면 주인이 다르더라고. 문 닫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음날 준비하고. 장사 안 되는 가게는 문 닫자마자 집가 준비하네. 아침에 허둥대지 님한테 보이는 시간만 일하는 거야. 현대상선 서면 중에 훌륭한 기관사 있었어. 항해 중에도 엔진룸 점검 철저했어. 덕분에 고이 없었어. 다른 배들은 고장나서 항구 대기할 때 그 배는 정시 운항했어. 그 기관사 실력 소문났지. 남들 모르게 한 점검과 정비가 남들 아는 성과 만든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했으니까 공부도 그래. 성격 좋은 학생들 보면 남들 모르게 공부해. 더워간 구석에서 혼자 하고 집에서 밤늦게 하고 떠들지 않아. 성적 안 좋은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떠들어. 도서관 왔다고 자랑하고 책 펼쳤다고 인정하고. 근데 실제로는 집중 안에 현대전도 연구원 중에 특허 많이 낸 사람이 있었어. 비결 물어봤더니 웃으며 말했어. 그냥 많이 생각했어요. 들어보니 출퇴근 시간에도 생각하고 주말에도 생각하더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실험했던 거야. 남들 안 보면 시간 다 활용한 거지. 그 생각허가 됐어. 회사 기술력 올라갔고 연구원은 인정받았어. 남들 모르는 수고의 결과야. 운동선수들 보면 알 수 있어. 경기장에서 보이는 건 잠깐이야. 이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는지. 새벽 훈련, 야간 훈련, 개인 훈련. 관중들은 그거 몰라. 경기 결과만 봐.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비판하고. 근데 선수들은 알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현장소장 중에 사고 없는 사람이 있었어. 다른 현장은 크고 작은 사고 있는데 그 현장만 깨끗했어. 비결 봤더니 매일 아침 현장 순찰했어. 위험 요소 미리 발견하고 조치했어. 안전교육도 철저히 했고. 남들 안 하는 수고한 거야. 덕분에 공사 지연 없고 품질 좋고 평가 높았어. 다음 프로젝트 소장으로 또 선발됐지. 보이지 않는 노력이 보이는 성과됐어. 이 보면 비슷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 남들 안 보는 곳에서 준비한다는 거야. 시장 자료 모으고 숫자 분석하고 사람 만나고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공부하고. 그게 쌓여서 기회 잡는 거야. 천대양행 거래할 때 만남 무역사 하나 있었어. 항상 시장 정보 빨랐어.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매일 신문 5개 본다고 했어. 그녀가 신문 해외 신문 업계지. 아침마다 읽고 정리한대. 몇 년째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정보 빠른 거지. 남들 모르는 수고한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일 생각해봐. 남들 보는 시간에만 일하나? 아니면 남들 안 보는 시간에도 준비하나? 남들 안 보는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결과가 앞서가. 있는 곳에서만 일하는 사람은 평범한 결과만 얻어. 현대조선 영업직원 중에 계약 맞다는 사람이 있었어. 남들은 근무 시간에만 일했어. 근데 그 직원은 달랐어. 저녁에 손주들과 식사하고 주말에 골프 치면서 관계 쌓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 투자한 거야. 그게 계약으로 이어졌지. 성공하고 싶으면 남들 안 보는 곳에서 노력해야 해.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면 평범한 결과만 나와. 현대 미포조선 품질 관리자가 했던 말 기억나? 번역한 데는 남들 안 볼 때 만들어집니다. 맞는 말이야. 검사 시간 외에도 확인하고 작업 후에도 점검하고 그 성실함이 품질을 만드는 거야. 남들 모르는 수고가 남들 아는 명성 만들어. 아까워 마. 그게 제일 값진 투자야. 언젠가 결과로 나타나. 크게 나타나. 남들이 놀랄 만큼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하나 있었어. 거래처 대표가 무례하게 굴었어. 화났어. 계약 끊고 싶었지. 근데 멈췄어. 그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원칙 생각했어.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필요한가? 수익성 있나? 답은 그렇다 했어. 감정 내려놓고 계약 진행했어. 결과적으로 큰 이익 됐지. 감정대로 했으면 손해였을 거야. 하고 계약 날리고 원칙 따랐기 때문에 이익 지킨 거야. 참 현대자동차 딜러 중에 감정적인 사람이 있었어. 고객이 까다롭게 굴면 기분 나빠했어. 표정에 드러났지. 고객들 느끼고 탓이 안 왔어. 다른 딜러는 달라. 아무리 까다로운 고객이어도 똑같이 친절했어. 기분 나쁜 날도 있었겠지. 근데 원칙 지켰어. 고객 응대는 항상 친절하게 그 딜러 매출 높았어. 고객들 계속 찾았거든. 감정 관리한 사람이 이익 본 거야. 시장은 감정 봐주지 않아. 화났다고 가격 올려주나? 슬프다고 할인해주나? 안 그래. 시장은 냉정해. 원칙 때 입찰할 때 경쟁사라 부정한 방법 쓴 것 같아. 화났어. 불공정하다고 항의하고 싶었어. 근데 참았어. 원칙 생각했어. 윤리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한다. 남이 어떻게 하든 우리 원칙 지킨다. 그대로 했어. 최선 다해 제안서 냈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서 심사위원들이 우리 제안서 높게 평가했거든. 감정적으로 항의하고 소란 피웠으면 이미지만 나빠졌을 거야. 거래처와 가격 협상할 때도 그래. 상대가 터무니없는 요구하면 기분 나빠. 근데 감정 드러내면 안 돼. 현대 상선호님 협상할 때 화주가 무리한 요구했어. 직원이 화내려 했어. 말렸어. 감정 빼고 숫자로 말해. 객관적 자료 보여줬어. 부장우님 우리 원가 경쟁사 가격 숫자로 설명했더니 화주도 이해했어. 합리적인 가격에 합의했지. 감정으로 했으면 결렬됐을 거야. 원칙으로 접근했으니까 해결된 거지. 도 마찬가지야. 감정으로 투자하면 손해봐. 불안해서 탈고 욕심나서 사고다. 감정 때문이야. 현대증권 고객 중에 감정적으로 거래하는 사람 많아서 주가 오르면 흥분해서 더 사고 떨어지면 겁나서 팔고 결국 손해받지 반대로 원칙 있는 사람이 있었어.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 도달하면 팔고 일정 수준 떨어지면 사고 감정 안 섞었어. 그 사람 수익 좋았어.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았거든. 이 원칙이 감정이 이긴 거야. 뭐 조직 운영도 그래. 감정으로 사람 대하면 안 돼. 좋아하는 직원만 챙기고 싫어하는 직원 무시하고 망가져. 현대백화점 팀장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마음에 드는 직원만 좋은 자리 주고 나머지는 차별했어. 팀 분위기 나빠졌지. 그리고 실적 떨어졌어. 직원들 불만 많고 이직률 높고 팀장 교체했어. 감정으로 관리한 결과야. 다른 팀장은 달랐어. 원칙이 있었어. 성과에 따라 평가하고 능력에 따라 배치하고 개인 감정 안 섞었어. 팀은 잘 됐어. 공정하니까 직원들 열심히 했어. 실적 좋고 분위기 좋고 원칙이 성과 만든 거지. 친구 하나 장사하다가 망했어. 이유 물어봤더니 외상 많이 줬대. 친한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줬다고. 원칙 없었던 거야. 친하면 외상 주고 안 친하면 안 주고. 그러다 보니 외상 회수 안 되고 자금 꿔 감정의 사업 망친 거야. 현대양행 거래할 때 원칙이 있었어. 외상은 신용도 확인하고 한도 정해서 주는 거. 아무리 친해도 원칙 지켰어. 처음엔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었어. 저녁에 이렇게 부부싸움도 감정으로 하면은 관계 나빠져. 화나서 하는 말 나중에 후회하게 돼. 원칙 필요해. 아무리 화나도 인격 모독은 안 한다든지 회사 회의도 그래. 감정적으로 반대하면 회의 망쳐. 그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원칙 지켜야 해. 근거 들어 반대하고 대안 제시하고 현대중공업 설계회의할 때 엔지니어들 의견 다를 때 많아. 이 방식 고집하고 싶어. 감정적으로 우기면 회의 길어지고 결론 안 나. 원칙 세웠어. 데이터로 말한다. 누구 의견이 맞는지 시뮬레이션 돌리고 계산하고 차가 탑 알려줘. 감정 배제하니까 회의 빨라졌어. 결론 명확하고
실행 확실하고 원칙이 효율 받는 거야. 사과할 때도 감정 섞으면 안 돼. 그러니까 화나서 그랬어요. 변명이야. 원칙이 있어야 해. 잘못은 잘못이다. 이유 대지 말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현대전자 고객 불만 처리할 때 직원이 감정적으로 대응했어. 또 억울해야 하면서 고객 더 화났지 교육시켰어. 감정 빼라고 고객 불만은 고객 입장에서 듣고 해결책 제시하라고 원칙대로 하니까 만족도 올라갔어. 감정은 변해.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지고 아침 괜찮았다가 저녁 짜증나고 그래서 기준 못 돼. 원칙은 안 변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아. 그래서 기준 될 수 있는 거야. 의사결정할 때 원칙 따라가면 일관성 생겨. 근데 조선 안전 관리할 때도 그래. 원칙이 있었어. 안전수치 어기면 무조건 작업 중단. 누가 어기든 상관없이. 처음엔 불만 있었어. 바쁜데 왜 멈추냐 하고. 근데 원칙 계속 지키니까 문화됐어.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게 됐지. 감정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집원만 봐주지 하고 그러다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야. 원칙 지켰기 때문에 안전한 거야. 돈 빌려줄 때도 감정 빼야 해. 불쌍해서 빌려줬어요. 이러면 안 돼. 원칙이 있어야 해. 갚을 능력 있나 확인하고 계약서 쓰고 친구라고 원칙 어기면 나중에 둘 다 불편해. 못 갚으면 우정 깨지고. 처음부터 원칙대로 했으면 그런 일 없어. 현대캐피탈 대출 심사할 때 엄격했어. 아무리 사정 봐달라고 해도 기준 안 되면 안 됐어. 난 냉정해 보였지. 근데 그게 고객 위한 거야. 갚을 능력 없는데 빌려주면 고객만 더 힘들어져. 이제 원칙 지키는 게 진짜 배려야. 지금 결정해야 할 일 있나? 감정 때문에 망설여지나? 감정 내려놓고 원칙 생각해봐. 원칙에 비춰보면 담 나와. 감정 따라가면 후회해. 원칙 따라가면 따뜻해. 결과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원칙이 길이야. 감정은 방해일 뿐이야. 현대 정유 인수 기회 왔을 때였어. 갑자기 매물 나왔어. 다른 회사들도 관심 있었지. 근데 우리가 가장 빨리 움직였어. 왜 빨랐을까? 미리 준비했었거든. 산업 공부해뒀고 자금 계획 세워뒀고 전문가들 알아봤었어. 예, 실행했지. 다른 회사들은 호둥댔어. 자료 모으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시간 걸렸어. 우리가 먼저 계약했어. 준비된 자만이 기회 잡는 거야. 준비 없이 기회 오면 부담이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집에 놓쳐. 아니면 덤볐다가 실패하거나 중동 진출 기회도 그랬어. 오일쇼크 이후 중동에 건설붐이었어. 기회였지. 근데 준비 안 된 회사들 많았어. 우리는 달랐어. 2년 전부터 중동 시장 연구했었어. 현지에 관습 공부하고 기후 자료 모으고 시공 방법 연구하고 기회에 오자마자 입찰 넣었어. 그러면서 탄탄했어. 현지 사정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첫 계약 땄고 거기서부터 성장했지. 준비 안 된 회사들은 입찰 떨어졌어. 그냥 시행착오 많았고 준비의 차이가 결과 차이 만든 거야. 복권 당첨자들 보면 알 수 있어. 준비 안 된 사람이 큰돈 받으면 대부분 망해.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니까 허투루 쓰고 사기당하고. 준비된 사람은 다르지. 돈 관리 계획 있고 투자 방향 정해져 있고 큰 돈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고객들 봤어. 준비 안 된 사람들 많았어. 남 따라 사고 소문 듣고 팔고 계속 봤지. 준비된 고객은 달랐어. 분석해놓고 목표가 정해놓고 손절매 기준 세워놓고 기회 오면 즉시 실행했어. 컸어. 준비 안 된 사람은 기회와도 못 잡고 위기 오면 손해봤어. 준비된 기회 확실히 잡고 위기도 관리했어. 부동산 투자도 그래. 좋은 땅 나오면 순식간에 팔려. 준비 안 된 사람은 고민하다가 놓쳐. 지금 어떻게 할지 용도 뭘로 할지 모르니까 현대산업개발 투자할 때 봤어. 좋은 땅 나왔는데 금방 팔렸어. 상 사람은 개발 계획 다 세워져 있었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인허가 절차 알고 즉시 계약하고 바로 개발 착수했어. 준비돼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야. 준비 없었으면 망설이다가 기회 놓쳤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좋은 자리 나왔는데 준비 안 돼 있으면 못 가. 이력서 없고 포트폴리오 없고 면접 준비 안 됐고 잔다름차 채용할 때 봤어. 실력 있어 보이는 지원자 있었어. 근데 준비 안 됐더라고. 자료 정리 안 돼 있고 회사 정보 모르고. 지원자는 완벽했어. 회사 연구해 왔고 직무 이해하고 있고 질문 준비돼 있고 당연히 그 사람 뽑았지. 기회는 공평하게 와. 근데 참는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기회로 한 가점 기회도 그랬어. 좋은 자리 비었어. 여러 업체가
관심 보였어. 근데 선정된 건 준비된 업체였어. 상품 구성 계획 있고 마케팅 전략 있고 매출 예측 정확하고 준비 철저했어. 다른 업체들은 막연했어. 해보면 알겠다고만 했지. 장현이 준비된 업체 선택했어. 입점 후에도 잘했어. 계획대로 실행했으니까 준비 힘이야. 사업 기회도 마찬가지야. 들어온 시장 열리는데 준비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가. 기술 없고 자금 없고 인력 없고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 준비 많이 했어. 기술 연구하고 전문가 영입하고 설비 알아보고 열리자마자 들어갔어. 준비 안 된 회사들은 못 들어왔어. 진입장벽 봤거든. 준비된 포리는 가능했어. 시행착오 줄이고 빠르게 성장했지. 늦은 정비는 시간 걸려.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미리 해야 해. 기회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야. 현대조선 신형 선박 기술 개발할 때 그랬어. 시장에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 연구했어. 몇 년 걸렸지. 나중에 시장에서 그 기술 요구했어.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었어. 바로 제시했고 계약 땄어. 경쟁사들은 그때부터 연구 시작했지. 늦었어. 우리가 이미 시장 선점했으니까 준비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힘들어. 언제 기회 올지 모르니까. 근데 참아야 해. 준비 멈추면 안 돼. 현대상선 컨테이너 시대 올 거 예상했어. 미리 컨테이너선 공부했어. 운영 방식 연구하고 항만 정보 모으고 컨테이너 시대 오자마자 투입했어. 경쟁사들보다 빨라. 시장 선점하고 노하우 쌓았어. 준비했기 때문이야. 기회는 준비 상태 확인하려고 시험내. 준비 안 돼 있으면 떨어뜨려. 준비돼 있으면 합격시키고. 해외 입찰도 그래. 조건 까다로워. 시공 실적 기술 능력 재무 건전성을 다 확인해. 준비 안 된 회사는 조건 충족 못해. 입찰 자격도 안 돼. 준비된 회사만 경쟁할 수 있어. 그 중에서도 더 준비된 회사가 이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나. 다가올 기회 위해서 아니면 기회 오길 그냥 기다리기만 하나. 준비 없이 기다리면 기회 와도 못 잡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금 모으고 인맥 쌓고 현대중공업 대형 프로젝트 수주할 때마다 느꼈어. 준비된 회사만 할 수 있다고. 기술력, 자금력, 인력 다 준비돼 있어야. 준비 안 된 회사는 입찰도 못 넣어. 경쟁력 없어. 준비의 차이가 결과 차이 만드는 거야. 기회 큰 만큼 준비도 커야 해. 작은 기회는 작은 준비로도 잡아. 근데 큰 기회는 큰 준비 필요해. 현대그룹 여기까지 온 거 다 준비 때문이야. 그럴 때부터 큰 꿈 꾸고 준비했어. 기술 배우고 자금 모으고 인재 키우고 기회 올 때마다 준비된 상태였어. 그래서 잡을 수 있었어. 준비 안 됐으면 못 잡았을 거야. 준비는 배신 안 해. 쓸데없는 준비는 없어. 지금 당장 안 쓰여도 나중에 쓰여. 준비는 자산이야. 기회 기다리지만 말고 준비하면서 기다려. 그러면 기회 왔을 때 확실히 잡아 준비된 자의 것이 기회야. 현대 모비스 부품 생산하던 초기였어. 같은 부품 몇 년째 만들었어. 직원들 익숙해졌어.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을 정도였지. 그때 새로운 부품 주문 들어왔어. 기술적으로 어려웠어. 직원들 망설였어. 지금 것도 잘 되는데 왜 바꿔요? 하더라고 말했어. 익숙한 게 편하지. 근데 거기 머물면 성장 없어. 새 부품 개발 시작했어. 힘들었지. 실패도 많았어. 몇 달 뒤 성공했어. 기술력 한 단계 올라갔어. 더 어려운 주문 받을 수 있게 됐지. 익숙함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익숙함은 편해. 생각 안 해도 되고 실수 안 나고 스트레스 없고. 근데 그게 한정이야. 거기 머물면 발전 멈춰. 시공 방법도 그랬어. 전통 방식 익숙했어. 잘 알고 안전하고. 근데 새로운 공법 나왔어. 더 빠르고 효율적인데 배워야 했어. 현장 소장들 거부감이 있었어. 지금 방식도 문제 없는데요. 근데 강의했어. 새 공법 교육받고 시범 현장 만들고 그러면 어색도 나고 더 걸렸어. 떼고 현대백화점 매장 운영도 그랬어. 오래된 방식이 있었어. 직원들 익숙했지. 근데 시장 변하고 있었어. 고객 요구 달라지고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했어. 디지털 시스템 교육하고 고객 서비스 방식 바꾸고 직원들 힘들어했어. 익숙한 게 편했으니까. 근데 적응하니까 일 더 쉬워졌어. 효율 올라가고 고객 만족도 높아지고 익숙함 벗어난 대가였어. 장사도 마찬가지야. 핫한 메뉴. 몇 년째 8년 익숙해. 실수 없고 원가 관리 쉽고. 근데 손님 실증. 나 새로운 거 원해. 식당 하나 봤어. 10년 넘게 같은 메뉴만 팔았어. 주인 익숙했지. 근데 손님 줄었어. 경쟁 식당은 새 메뉴 계속 내놓는데 메뉴 바꿨어. 주인한테 힘들었지. 새로 배우고 연습하고. 근데 손님 다시 늘었어. 익숙함 벗어났기 때문이야. 사람들 변화 싫어해. 익숙한 게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세상은 계속 변해. 익숙함만
고집하면 비춰지는 거야. 현대자동차 디자인도 변화 필요했어. 전통 디자인 오래 썼어. 익숙했지. 근데 시장 반응 떨어졌어. 경gem사는 혁신적 디자인 내놓는데 짠침 바꿨어. 젊은 디자이너들 영입하고 새로운 시도하게 했어. 기존 팀원들 불편해했어. 자기 방식 고집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결과 좋았어. 이 디자인 호평받아서 판매 늘어지. 익숙함 고집했으면 못 이룬 성과야. 기술 분야는 더 심해. 익숙한 기술만 쓰면 금방 구식돼. 새로운 기술 계속 배워야 해. 현대중공업 용접기술자들 봤어. 오래된 기술 익숙했어. 근데 새로운 용접기법 나왔어. 더 정밀하고 빠른데 배워야 했어. 나이 든 기술자들 거부했어. 평생 이렇게 했는데 왜 바꿔야 해요? 근데 설득했어. 안 배우면 뒤처진다고. 교육 시작했어. 힘들어했지. 이제 근데 익히니까 자부심 생겼어. 신기술 자신감 경쟁력 올라갔어. 익숙하면 안전지대야. 거기에 있으면 편해. 근데 성장은 안전지대 밖에 있어. 불편한 곳 위험한 곳 어디 가야 성장해. 현대전자 신제품 개발할 때도 그래. 기존 제품 개선하는 게 익숙했어. 안전했지. 근데 혁신적 제품 만들려면 새로운 시도 필요했어. 연구팀 도전했어. 익숙한 방식 벗어나서 실험했어. 실패 많았어. 근데 포기 안 했어. 결국 성공했고 시장 선도하는 제품 됐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가 제일 힘들어. 어색하고 실순하고. 근데 거기 참고 넘어가면 새로운 익숙함 생겨. 현대상선 항로 운영도 그랬어. 전통 항로 익숙했어. 근데 새로운 항로 개척 필요했어. 시장 변했으니까 처음엔 낯설었어. 현지 정보 부족하고 하드 네트워크 없고 힘들었지. 근데 계속 하니까 익숙해졌어. 새로운 항로가 주력이 됐어. 익숙함 고집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변하려고 거기 있는데 결국 불편해져. 그냥 변하는 하기만 안 돼. 현대 조선 영업 방식도 변화했어. 전통 방식은 발로 뛰는 거였어. 익숙했지. 근데 디지털 시대 왔어. 온라인 영업 필요했어. 나이 든 영업 사원들 어려워했어. 컴퓨터 서툴고 새 시스템 낯설고. 근데 교육했어. 안 하면 안 되니까 적응하는데 시간 걸렸어. 근데 익숙해지니까 더 효율적이었어. 많은 고객 접촉하고 정보 빠르게 공유하고 성장했어. 자녀 교육도 그래. 부모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하면 안 돼. 시대 달라졌으니까. 이런 교육 방법 배워야 해. 친구 하나 있어서 자기가 배운 방식대로만 자식 가르쳐서 익숙했으니까. 근데 아이랑 갈등 생겼어. 시대 안 맞는 방식이었거든. 나중에 바꿨어. 새로운 교육 방법 공부하고 적용했어. 힘들었지. 근데 아이랑 관계 좋아졌어. 익숙함 벗어난 결과야. 익숙함은 과거야. 성장은 미래고. 과거에 머물면 미래 없어. 미래 가려면 익숙함 벗어나야 해.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 방식도 계속 바뀌었어. CAD 도입할 때 손도면 익숙한 설계자들 단발했어. 다 껐어. 몇 년 뒤 3D 설계 도입할 익숙한 사람들이 반발했어. 또 바꿨어. 계속 바꿔야 해. 익숙함에 안주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익숙한 거 있나? 일하는 방식, 생활 습관, 사고 방식, 그게 성장 막고 있을 수 있어. 한번 벗어나봐. 새로운 거 시도하고 다른 방법 배우고. 처음엔 불편해. 근데 그게 성장이야. 익숙함 뒤에 성장 숨어 있어. 현대그룹 지금까지 성장한 이유 알아. 익숙함에 안주 안 했기 때문이야. 계속 새로운 분야 도전하고 새로운 방법 시도하고. 만약에 추구했으면 처음 사업만 했을 거야. 근데 계속 변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익숙함 벗어나는 게 성장의 길이야. 현대건자재 거래할 때였어. 큰 계약 앞두고 있었어. 상대가 마지막에 조건 바꿨어. 불리한 조건이었지. 직원들 혼란스러워했어. 마음 흔들렸어. 계약 날릴까봐 불안했지. 근데 잠깐 멈췄어. 마음 가라앉혔어. 냉정하게 생각했어. 이 조건 받으면 나중에 손해야. 거절했어. 상대가 놀랐어. 들 받아줄 줄 알았나. 며칠 뒤 연락 왔어. 원래 조건으로 하겠다고. 강한 판단이 좋은 결과 만든 거야. 왜냐면 약하면 판단도 약해져. 불안하면 잘못 선택하고, 두려우면 기회 놓치고, 마음 강해야 판단도 강해. 현대자동차 신차 출시 결정할 때 있었어. 시장 조사 결과 애매했어. 출시하면 위험 있고 안 하면 기회 놓치고. 임원들 의견 갈렸어. 마음들이 흔들렸던 거야. 근데 결정해야 했어. 마음 다 잡았어. 두려움 내려놓고 데이터 다시 봤어. 소시 결정했어. 강한 마음으로. 결과는 성공이었어. 흔들렸으면 결정 못했을 거야. 마음 강했기 때문에 판단 나온 거지. 마음이란 게 쉽게 흔들려.
남말 듣고 흔들리고 분위기 따라 흔들리고 그래서 판단 흐려지는 거야. 금액 정할 때 봤어. 직원들이 너무 낮게 쓰자고 했어. 수주 확률 높이려고 마음껏 했던 거야. 근데 냉정히 봤어. 이제 그 금액으로 하면 적자야. 수주에도 금이 없어. 마음 다 잡고 적정 금액 썼어. 떨어질 수도 있었지.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현실적 금액 평가했대. 마음 급해서 낮게 썼으면 적자 계약했을 거야. 마음 강하다는 게 고집 센 거랑 달라. 고집은 자기 생각만 믿는 거야. 강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지. 현대 중공업 설계 병점 결정할 때였어. 공사 중간에 문제 발견됐어. 그게 바꿔야 했어. 시간 걸리고 비용 들어. 현장에선 그냥 가자고 했어. 마음 급했던 거야. 근데 안 됐어. 마음 강하게 먹고 결정했어. 이게 변경 지시했어. 몇 주 지연됐어. 근데 결과는 좋았어. 완벽한 데 만들었어. 마음 약했으면 문제도 보았을 거야. 나중에 더 큰 문제 됐겠지. 마음 약한 사람 특징이 있어. 결정 자주 바꿔. 오늘 이렇게 하다가 내일 저렇게 하고. 일관성 없어. 주변 사람들 힘들지. 현대상선 운임 정책 정할 때 본부장 하나 있었어. 시장 반응 보고 계속 바꿨어. 혼란스러워했어. 신뢰 떨어졌지. 바꿨어. 마음 강한 사람으로 정책 청하고 밀고 나갔어. 그냥 반응 안 좋아도 버텼어. 시간 지나니 화주들이 이해했어. 신뢰 쌓였지. 마음 약하면 남 눈치 봐. 비판 들으면 팔아 바꾸고 반대 나오면 포기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현대백화점 새 매장 콘셉트 정할 때 반대 많았어. 너무 파격적이라고 안 될 거라고. 담당님은 흔들렸어. 저녁에 자네 확신 있나 물었더니 있다고 했어. 그럼 밀어붙여. 반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다 잡고 진행했어. 오픈하니까 대박 났어. 고객들 좋아했어. 반대했던 사람들 조용해졌지. 마음 약했으면 콘셉트 바꿨을 거야. 평범한 매장 됐겠지. 마음 강하려면 확신 필요해. 내가 하는 게 맞다는 확신. 확신은 어디서 나와? 준비에서 나와. 현대전자 신기술 투자 결정할 때 확신이 있었어. 미리 공부했었거든. 기술 동향시장 전망 경쟁사 움직임 알고 있었어. 반대 나와도 흔들리지 않았어. 확신이 있었으니까 투자 결정하고 밀고 나갔어. 몇 년 뒤 그 기술이 핵심이 됐지. 그 마음 사람은 준비 부족한 경우 많아. 잘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확신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현대조선 신형 선박 개발 결정할 때도 그랬어. 임원들 걱정 많았어. 개발 비용 크고 성공 보장 없고. 근데 확신이 있었어. 시장 조사 충분히 했고 기술 검토 끝났고 그냥 마음 강하게 먹고 결정했어. 개발 지시 내렸어. 개발 중에 어려움 많았어. 포기하자는 소리도 나왔어.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 끝까지 밀고 갔어. 성공했고 베스트셀러 됐어. 마음 강하려면 훈련 필요해. 작은 결정부터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큰 결정도 강하게 할 수 있어. 식당 주인 하나 봤어. 처음에 메뉴 자주 바꿨어. 손님 반응 보고 이것저것 바꾸고 정체성 없었지. 메뉴 확정하고 밀고 나갔어. 불평에도 안 바꿨어. 몇 달 지나니까 탄골 생겼어. 그 맛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 강해진 거야. 확신 생긴 거지. 그래서 판단도 강해지고 결과도 좋아진 거야. 자, 마음 약하면 지혜 앞에서 주저해.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고. 그러다 기회 놓쳐. 마음 강하면 잡아. 확신 있으니까 더 산업개발당 매입할 때 결단력 필요했어. 좋은 땅 나왔는데 근데 확신 있었어. 강하게 먹고 샀어. 주변에서 비싸다고 했어. 신경 안 썼어. 몇 년 뒤 가치 몇 배 올랐어. 강한 판단이 큰 이익 만든 거야. 지금 결정해야 할 일 있나? 흔들리고 있나? 마음부터 다잡아. 두려움 내려놓고 확신 찾고 확신 없으면 공부해. 자료 보고 전문가 만나고 확신 생기면 마음 강해져. 마음 강해지면 판단 명확해져. 현대증권 투자자는 손해봐. 흔들려서 사고 흔들려서 팔고 마음 강한 투자자는 버텨. 확신 있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달라. 마음이 판단 만들고 판단이 결과 만드는 거야. 강한 마음 가져야 강한 판단. 나 현대그룹 여기까지 온 거 마음의 힘이야. 흔들릴 때 많아서 위기도 많고 반대도 많고 근데 마음 강하게 먹고 밀고 나가서 그 강한 마음이 강한 판단 만들었고 강한 판단이 오늘 만든 거야. 염약했으면 여기 없어. 마음이 전부야. 마음 강하게 다져.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 시작 제안 받았을 때였어. 기술 없었어. 지금도 빠듯했고 전문 인력도 없었어. 완벽하지 않았지. 주변에서 말렸어. 준비도 하고
시작하세요. 근데 기다리면 기회 사라져. 외국 업체들 시장 다 먹을 거야. 그냥 불안전에도 시작했어 하면서 배우고 부족한 거 채우고 몇 년 뒤에 자리 잡았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으면 못했을 거야. 사람들 착각해. 기회가 준비 완벽할 때 온다고. 기회는 예고 없이 와. 준비 안 됐을 때도 와. 중동첩 공사 기회 왔을 때도 그랬어. 준비 완벽하지 않았어. 현지 경험 없고 문화 몰랐고 비유 대응 미흡했고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기회 지금 왔으니까 역한 채로 뛰어들었어. 현장에서 배우고 실수하며 고치고 프로젝트 힘들었어. 시행착오 많았지. 근데 해냈어. 그게 발판됐어. 완벽 추구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완벽은 환상이야. 완벽한 순간 없어. 항상 뭔가 부족해. 자금 부족하거나 경험 부족하거나 시간 부족하거나 현대자동차 수출 시작할 때 차량 완벽하지 않아. 선진국 차에 비하면 부족했지. 근데 기다릴 수 없었어. 시장기에 있었으니까 불완전한 채로 수출 시작했어. 초기 반응 좋지 않았어. 클레임 받고 개선하고 그 과정이 완벽으로 가는 길이었어.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잖아.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으면은 이 성장 없었어. 불완전한 시작이 완벽한 결과 만든 거야. 할머니들 보면 답답해. 준비만 계속해. 완벽해지려고 자격증 하나 더 따고 경험도 쌓고 언제 시작할 건데 취업 준비생 만났어. 3년째 준비 중이래.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물었어. 완벽이 뭔데 대답 못하더라고. 완벽은 핑계야. 시작. 두려워서 만드는 핑계. 불완전해도 시작하면. 일하면서 배우고 실수하면 성장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야. 완벽한 사업 계획 없어. 시장 예측 완벽하게 못해. 변수 많으니까. 현대중공업 설립할 때 완벽했나? 그냥 내용 조선 없었어. 기술 부족하고 인력 부족하고. 근데 시작했어. 첫 손바건조 어려웠어. 문제 많이 생겼지. 해결해 나갔어. 배우고 개선하고 지금 세계 최고 조선소 됐어. 완벽 기다렸으면 시작도 못했어. 불완전한 시작이 완벽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얘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와. 조건 애매하고 리스크 있고 불확실해. 그게 기회의 본 모습이야. 현대백화점 1000매장 열 때 입지 완벽하지 않았어. 운영인구 많지 않고 접근성 좋지 않고. 근데 기회였어. 땅값 싸고 발전 가능성 있고 완벽한 입지 기다렸으면 영원히 못 열었어. 이 비싸서 못 사거나 경쟁사가 먼저 차지하거나 불완전한 곳에서 시작했어. 노력으로 단점 극복했어. 마케팅하고 서비스 강화하고 몇 년 뒤 지역 명소 됐어. 안전함이 기회였던 거야.